바다소녀와 바람의 철학. 들숨과 날숨의 이야기. 바람에 대한 철학의 정리. 역대 철학자들이 본 바람의 본질과 의미. 서론 바람, 철학의 원초적 물음. 바람은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오래된 철학적 탐구 대상 중 하나다. 보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만질 수 없으면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바람은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에게 존재론적 신비를 제공해왔다. 바람에 대한 철학적 사유는 단순히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 생명의 본질, 변화의 원리, 우주의 질서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발전했다. 1. 고대 그리스 바람의 형이상학적 탐구. 아나시메네스 기원전 585-525공기 이론론의 창시자. 밀레토스 학파의 아나시메네스는 인류 철학사상 최초로 공기에어를 만물의 근원 아르케우로 제시했다. 그에게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원리였다. 공기는 희박해지면 불이 되고 농축되면 바람이 되며 더욱 농축되면 구름과 물이 되고 마지막에는 흙과 돌이 된다는 그의 명제는 물질 변환의 철학적 원리를 제시했다. 아나시메네스의 혁신적 통찰은 바람을 정적인 실체가 아닌 역동적 과정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는 인간의 영혼도 공기라고 보았으며 공기가 우리를 떠받치고 지배하듯이 온 우주도 바람과 공기가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다. 엠페도클레스 기원전 490-430 조화와 분쟁의 바람. 엠페도클레스는 아나시메네스의 이론론을 발전시켜 사대원소론 지수화풍을 체계화했다. 그에게 바람은 다른 세 원소 땅, 물, 불을 연결하고 조화시키는 매개자였다. 그의 독창적 기여는 사랑 PHILOTES과 분쟁 NEIKOS이라는 두 힘을 도입한 것이다. 사랑의 힘이 작용할 때 바람은 원소들을 부드럽게 섞어 생명을 창조하지만 분쟁의 힘이 작용할 때는 격렬하게 분리시켜 파괴를 가져온다. 이는 바람의 이중적 성격 창조적이면서 파괴적인 을 철학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시도였다. 엠페도클레스는 바람은 원소들의 춤을 인도하는 안무가라고 비유했다. 헤라클레이토스 기원전 535-475 변화의 영원한 흐름. 만물은 흐른다 PANTARHEI로 유명한 헤라클레이토스에게 바람은 우주적 변화의 완벽한 상징이었다. 그는 바람이 절대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존재의 본질적 특성을 발견했다. 바람이 멈추면 이미 바람이 아니듯이 존재가 변화를 멈추면 이미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의 통찰은 정적 존재론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바람을 대립하는 것들 사이에 숨겨진 조화의 예로 들었다. 바람은 고요함과 움직임, 온기와 차가움, 건조함과 습함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며 균형을 창조한다. 2. 동양 철학 바람의 정신적 차원. 유교 전통 덕풍의 철학. 공자는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바람이 풀 위를 지나가면 풀은 반드시 눕는다고 말했다. 이는 바람을 도덕적 감화력의 메타포로 사용한 것이다. 주자주의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인의 어원을 목에서 찾으며 나무가 바람으로 살아가듯 인간은 인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석했다. 유교에서 바람은 교화의 원리이자 문명 전파의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선한 정치는 덕풍이 되어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바람의 무의화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저절로 이루어짐. 특성을 정치 철학에 적용한 것이다. 도가 전통 무의자연의 바람. 노자는 도는 비어있지만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바람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장자는 더 나아가 대지의 호흡이라는 웅장한 개념을 제시했다. 그에게 바람은 거대한 생명체인 지구가 숨쉬는 모습이었다. 바닷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대지의 날숨이고 구름이 되어 비로 내리는 것이 대지의 들숨이다라는 장자의 통찰은 현대 기상학의 물 순환 이론을 2000년 앞서 예견한 것이다. 장자에게 바람은 자유로운 정신의 상징이었다. 소요유 아무런 걸림 없이 자유롭게 논이는 것의 이상적 모델이 바람이었다. 불교 전통 무상의 바람.
불교에서 바람은 무상의 가르침을 전하는 훌륭한 비유다. 의상대사는 들숨과 날숨 사이에 생멸의 진리가 있다고 가르쳤다. 매 순간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가 다르듯이 우리의 존재도 매 순간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선불교에서는 마음바람이라는 개념을 통해 번뇌와 깨달음을 설명한다. 번뇌는 마음에 부는 어지러운 바람이고 깨달음은 그 바람이 고요해진 상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람 자체가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해탈이다. 힌두 철학 프라나의 신비. 인도 철학에서 바람은 프라나 prana 생명 에너지와 동일시된다. 우파니샤드는 프라나는 모든 존재의 생명이며 모든 존재가 프라나 안에서 산다고 선언한다. 요가 철학에서 프라나야마 호흡법은 단순한 호흡 조절이 아니라 우주 에너지와 하나 되는 신성한 의식이다. 쿤달리니 요가에서 바람은 7 차크라를 여는 에너지로 이해된다. 회음에서 시작된 생명의 바람이 척추를 따라 올라가 정수리에서 우주적 의식과 만난다는 것이다. 이는 바람을 물리적 현상을 넘어 영적 각성의 매체로 승화시킨 것이다. 3. 근현대 서양 철학 바람의 과학적 재해석. 갈릴레이와 뉴턴 바람의 역학. 갈릴레이는 낙하 법칙을 통해 공기 저항의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바람을 추상적 개념에서 측정 가능한 물리량으로 전환시킨 역사적 순간이었다. 뉴턴은 운동 법칙을 통해 바람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뉴턴은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하며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도 왜 존재하는지는 신의 영역이라고 겸손하게 인정했다. 이는 과학적 탐구의 한계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다. 하이젠베르크와 로렌츠 불확정성의 바람. 20세기 양자역학과 카오스 이론은 바람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공기 분자 하나하나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로렌츠의 나비 효과는 브라질의 나비 날갯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유를 통해 바람의 복잡성을 드러냈다. 이는 결정론적 세계관에 대한 철학적 도전이었다. 바람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자연의 창조성과 아름다움의 원천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4. 현대적 종합 통합적 바람 철학. 현대의 바람 철학은 과학적 정확성과 철학적 깊이를 종합하려 한다. 기후변화 시대의 바람은 환경윤리의 핵심 개념이 되었다. 바람의 변화는 지구 생태계의 위기 신호이자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마음의 바람이라는 개념을 통해 감정의 흐름을 바람에 비유했다. 감정도 바람처럼 일시적이며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이다. 예술과 문화에서 바람은 여전히 영감과 변화의 상징이다. 하지만 현대의 유행의 바람은 진정성과 상업성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다. 진정한 예술적 바람과 인위적으로 조작된 유행 바람을 구별하는 것이 현대인의 과제가 되었다. 결론 바람 철학의 영원한 과제. 철학사를 관통하는 바람에 대한 사유는 몇 가지 일관된 주제를 보여준다. 첫째, 바람은 변화와 생성의 원리다. 둘째, 바람은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하는 매개자다. 셋째, 바람은 자유와 초월의 상징이다. 넷째, 바람은 측정 가능한 물리 현상이면서 동시에 형이상학적 신비다. 현대의 바람 철학은 이 모든 차원을 통합하려 한다. 바람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무한히 다양하다. 물리적이면서 정신적이고 개인적이면서 우주적이며 과학적이면서 예술적이다. 제주 해녀의 순비 소리처럼 진정한 바람의 철학은 추상적 사변이 아니라 구체적 체험에서 나온다.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깨닫고 지혜로 통합하는 것이다. 바람의 철학은 결국 삶의 철학이며 어떻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영원한 물음이다. 바람은 계속 분다. 그리고 그 바람을 따라 인간의 사유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